우리는 지금 서양의 중세 연극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후세의 사람들이 편의상 중세의 연극 문화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데, 그러면 종교적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극의 형태, 종교극이 있고, 또 종교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형태의 극, 세속극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종교와 관련이 있는 연극의 형태, 종교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제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담지 않은 세속적인 연극의 형태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페스토랄 플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전원극이라는 말이 됩니다. 전원에서, 숲속에서 청춘 남녀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생활하는 이야기를 그린 것들, 전원의 생활을 그린 것들, 이런 것들이 페스토랄, 전원극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예로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뮤지컬 혹은 오페라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로빈과 마리온 극이라는 형태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대본과 악보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와 용인송담대 교수인 강수진 선생이 같이 번역해서 만든 서양 명작 희곡선이라는 책에 이 로빈과 마리온 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로빈과 마리온 극이 정확하게 어떻게 공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때까지 살아서 그것을 본 사람이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보와 대본을 가지고 그냥 오늘날의 사람들이 악기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있는데, 그 인터넷 동영상을 약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식입니다. 중세 전원극의 영향을 오늘날 우리가 다른 문화 현상들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전원교양학, 전원시, 전원생활, 전원풍경, 이런 말들에 담겨있는 전원이라는 말, 이것이 모두 다 중세의 페스토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영화 등 드라마적 형태를 볼 때 그 안에서 인물들이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가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연애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저 장면은 중세 전원극을 연상시키는구나. 젊은 청춘 남녀가 전원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연애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즐겨했던 중세의 전통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문화 현상들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양 중세의 세속극의 형태 중에는 소극, 파르스라는 것도 있죠. 고대 그리스의 코미디라는 것은 정치풍자, 사회풍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코미디라는 것은 조금 고상하게 말로 웃기는 것, 이러한 모습을 많이 띄어왔죠. 그런데 웃기는 그의 형태 중에서 때리고 맞고 뛰어가고 자빠지고 오물을 몸에 뒤집어 쓰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몸개그의 방식으로 웃기는 형태들도 있죠. 내용은 유치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소극, 파르스라고 부릅니다. 고상하게 말로 웃기는 것은 코미디이고, 몸개그를 하면서 서로 때리고 맞으면서 서로 사기를 치면서 저속하게 웃기는 것, 이러한 형태는 파르스, 소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의 웃기는 드라마의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보지요. 우리도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러한 파르스의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우리 시대의 파르스의 형태를 잘 활용해서 어떤 작가적인 위치에 도달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만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성룡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성룡의 프로젝트 A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는 성룡이 무성영화 시대의 자기 영화계의 선배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자기 선배들의 무성영화 작품들의 장면들을 차용해서 자기의 작품 안에 집어넣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선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아마 오마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좀 봐주십시오. 아주 옛날 저 송혜 선생님 젊은 시절의 저 모습을 보십시오. 옛날 코미디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파르스의 형태로, 소극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파르스라면 무조건 때리고 맞고 자빠지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과 함께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인간의 그 수준 낮은 모습, 이런 것을 풍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속여서 돈을 뺏고 누구를 속여 넘기고 아니면 되게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식의 인간의 약점들을 풍자해주게 됩니다. 고상한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아니면 정치적인 풍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저급한 욕망 같은 것을 거친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파르스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 내 연습을 많이 했어도 당신 아들이여 내가. 암양은 저 흔한
대첨지라고 합니다. 옳거니 5번으로 접어들어가설려면 아이고, 그 나도 모르는데요.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기하의 조남은 여하이신지요. 나는 구첨지라고. 그건 내 거야. 동영상을 조금 보시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번호가? 다음에 동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는 2468장이라고. 그 우리 처음서부터 다시 합시다. 그 박자를 좀 맞춰서 해요. 넘어신 거야. 1번 허무로부터 시작했어. 좋고 정상은 맞았습니다. 이자이가니요 하면은 그나고 대첨지라고 합니다. 이하시는 한바입니다. 귀하의 도나무 여하이신지요. 나는 그 천지라고 합니다. 호명을 박자가 맞아. 1984년도 1월 1일에 방송되었다라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인데요. 춘향전을 옛날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출연해가지고 나온 모습인데, 춘향으로 유지인, 이몽룡으로 한진희, 그 외의 옛날 배우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듯이 나쁜 사또가 춘향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문초하려고 하는데, 야외에 나와서, 실외로 나와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죠. 이런 모습은 다분히 서양 중세의 페스토랄, 전원극의 요소를 연상시킵니다. 우리의 고대 소설인 춘향전을 오늘의 극작가가 어떻게 극화시킬 것인가라고 고민을 할 때,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추세인 것인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이 작품을 꾸린 극작가가 서양 연극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1984년도에 방송을 통해서 나온 춘향전에는 이렇게 서구의 페스토라를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삽입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모든 춘향전 작품들을 볼 때 이런 장면이 꼭 나옵니다. 원작에도 이렇게 야외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에는 이런 요소들이 꼭 나오고 있지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그러건 모르고 그러건 간에 전원극의 요소는 우리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춘향전의 이야기를 파르스화 시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멀리 외국에서 오신 경축 사절단의 선물 증정 순서이옵니다. 자, 대표단들 입장하시오. 먼저 1번 대표. 아니, 사또. 아니, 오방, 저 사람 저뭐 바가지 쓴 줄 아는데 저게 뭡니까? 글쎄 웃음소리까지 들으니까 꼭 염소 들어보는 소리가 사또, 1번 저 대표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여기 지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도 가지고 왔습니까? 그 지도가 무슨 보물섬 지도라도 된단 말이소까? 하이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너 땅. 우리 너 땅. 아니 이밤 듣거라. 예. 저 일본 사절이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독도가 일본 땅이더란 말이냐? 아이고. 이거 실수로 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 짜라짠. 그래 됐어. 예. 오방, 저 일본 대표 음악 수준이 어떻소이까? 그걸 노래라고 하는지 앞이 깜깜하고. 저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대표 나오시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냐. 예, 중국 대표는 저 비단 옷감을 선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비단이라 하면 그 중국의 명물이고 말고. 우리나라에 피다지 바지 많이 나지요. 좋은 피다지 바지 나지요. 피다지 많이 네, 지금 보니까 꼭 저런 식으로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격세지감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들의 감각과 사고가 많이 변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극 파르스의 형태는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원래 코미디라는 형식이 처음 나온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였죠. 고대 그리스에서 코미디라는 것은 주로 정치 풍자, 사회 풍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가면 혹은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를 넘어가서는 코미디라는 것이 주로 가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늙은이들이 욕심을 내서 그것을 말리다가 결국에는 젊은이들이 사랑을 이루게 된다,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코미디의 모양새가 흐르게 되고, 서양 중세가 되면 코미디라는 형식과는 다르게 파르스라는 형식이 대중의 인기를 끌게 된다라고 우리가 크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코미디라는 것은 정치풍자, 사회풍자 혹은 말로 고상하게 웃기는 것, 상황이 고상하게 웃기는 것 정도가 되고, 저속한 것들은 파르스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냐? 그러면 이 세상의 많은 일들처럼 완전히 칼로 자르듯이 정답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편리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사회의 문화 현상, 예술을 이해하는 기준과 잣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